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요, 일반고 최강자라고 불리는 전국 단위 농어촌 자율학교 지원 전 책결점은 이라는 주제로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이 가니까 이제 또 우리 고등학교 입시가 찾아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월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단위 자율학교인데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함께 12월에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공주 한일고, 우리 또 피기멈에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죠. 를 비롯해서 공주 사대부고, 남해 해성고, 풍산고, 거창 대성고 등은 매년 서울대 등록 실적뿐만 아니라 의학 계열 합격 실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일반고에 해당돼서 학비는 저렴하지만 특목자사고에 버금가는 진학 성과를 낸다는 점은 아무래도 자율학교의 큰 강점이 되겠죠. 39개 학교 4,658명을 모집하는데요. 모집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80.1%, 소재지 내에서만 모집하는 인원이 19.9%로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모집하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합격자 선발 방법을 보면요. 후기 학교장 전형 고교로 대부분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고교 소재지의 중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내신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석차 백분율을 활용하고요. 다른 시도 출신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내신 성적 규정에 의해 산출한 석차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전북에 있는 익산고는 유일하게 자소서와 면접을 포함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합니다. 지원하실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율학교는 학교장 전형 일반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후기 고등학교와 동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평준화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국 단위 자율학교 지원을 할 때는 지망 순서와는 무관하게 한 곳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물론이고 거주지 인근 일반고와도 동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 지원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2028 대입 개편안이 또 자율학교에는 호재일까요? 내신을 5등급제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내신 경쟁 부담이 대폭 경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자율학교가 안정적인 지위를 찾게 되면서 수도권의 사교육 열기를 공교육으로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농어촌 자율학교는 기숙사 체제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특목자사 버금가는 대입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올해 중3들은 2028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엉뚱한 논평인 것 같고요. 그 농어촌 자율학교가 이렇게 전국 단위 모집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동네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디서 외부에서 수혈되지 않으면 마치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으면서 이민 정책 바꾸는 거랑 비슷한 걸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 이제 데려다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걸 데려오는 기회도 줬고 약간의 자율성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자사고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학교 유형 일반고냐 아니냐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되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장점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어촌 자율 학교들이 한참 잘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입시 결과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해요. 2022학년도부터. 그게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입니다. 원래 공주 한일고나 사대부고나 뭐 풍산고나 이런 데 가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숙사에서 안정적으로 학종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니까 되게 좋았는데 2019년 11월 28일에 느닷없이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정시가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되고. 자율성이 의미가 없어진 거지. 정시가 늘었어. 그럼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농어촌 자율학교가 수능 준비에는 효과적이냐? 그래서 여기 이제 언급했듯이 뭐 사교육에서 난리가 나서 반복 암기 교육하고 자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수능 대비에 과연 적절하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율학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일반고 아까 후기 일반고 못 그쵸. 낸다 그랬잖아요. 만약 혹시 안 되면 그러면요? 강제 배정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내가 공주 한일고를 냈는데 혹시 안 됐어. 수원이라고 치면은 자 다른 데는 다 찾고 너는 저 홈외실에 있는 어디 가. 그럼 가야 돼.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리스크가 있는 있네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자율학교는 동전의 양면이 되게 많아요. 기숙사도 동전의 양면인 거야. 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면 혼자 조용히 공부하기엔 그쵸. 너무나 좋지만 나는 선행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수능 준비도 별도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학원도 그러면 못 잘못하면 가고. 학원도 없고 고립돼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망할 수도 있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간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싶냐 하면 일단 사교육이 완전히 활성화돼 있는 학군 지역에서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대입 결과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는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대표적으로 나는 공기 좋은 데 가서 공부하고 싶어. 안빈 낙도의 정신으로 가겠다. 그럼 학생이면? 이거 무조건 가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기 가면 왠지 대학 입시에 유리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라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입시 실적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강남에 살아 예를 들면 그럼 휘문고, 단대부고, 숙명여고보다 공주 한일고 입시 결과가 좋아. 그럼 가야 돼. 안 좋잖아. 그러면 강남에 남아야 됩니다. 내가 서초에 사는데 세화고, 서울고보다 뭐 풍산고 입시 결과가 좋으면 가야 되지만 안동까지 가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서초에 남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이제 수원 사는데 수원서도 광교가 아니고 외곽에 살아. 거기 봤더니 우리 동네에서 막 2년 우리 동네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가 3년에 한 명씩 서울대를 가고 못 가는 애도 많고 이런데 보니까 공주 한일고는 매년 서울대 보내고 괜찮네. 그러면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입시가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간다면 반드시 결과를 좀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 확인 안 하고 왠지 이런 건 안 된다. 아이의 운명을 뭐 한 번밖에 없는 애의 학창 시절 인생을 왠지 셀지 몰라 이런 걸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럼 부모가 너무 무책임한 거야. 적어도 내가 우리 동네 가만히 있으면 갈 만한 고등학교보다는 멀리 움직여서 갔을 때 거기 가는 게 결과로도 우월했다라는 걸 확인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목동이나 뭐 중계동이나 강남이나 서초나 분당이나 이렇게 일부 학군 지역 또는 뭐 대전의 학군 지역, 부산의 해운대 지역, 또 대구의 학군 지역들, 수성구의 학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구만 해도 뭐 당연히 대구에는 경신고가 공주 한일고보다 대학을 더 잘 보내요.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고 내가 고등학교를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건 저기가 내가 가는 데보다 대학을 더 잘 가야 돼. 얘는 확인하고 움직이는 걸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는데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가서는 자기 공부만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수원, 수투가 수학에서는 공통 과목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수원, 수투도 한 번도 안 봤어. 그리고 보내고 학교 내신을 하면서 수원, 수투를 학원보다도 더 잘 가르쳐 주겠지라고 대비를 착각하시면 잘 안 돼. 해줄 거야. 왜 안 되냐 하면 고등학교의 수업 시수는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수원이 보통 4단위나 5단위를 하거든요. 한 학기에. 네. 그럼 수원이 3단원인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이렇게 3단원이거든요. 이거를 16주 길면 17주인데 17주죠. 17주에 4시간씩 50분짜리 4개 수업을 해가지고 수원을 이걸 다 끝내는 거야. 그걸 한 번 듣고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수원은 2학년 1학기 때 한 번 하면은 2학기 때는 안 해요. 끝. 끝이야. 그럼 애가 요 수업 한 번만 듣고 선행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만 듣고 재수생과 강남 애들하고 경쟁 해가지고 무수의 자사고 애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수능에서 한 개나 두 개 틀리고 최소한 1등급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대학을 갈 거지.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된다. 우리 동네보다 거기가 좋다고 판정이 된 다음엔 우리 애가 가서 과연 그 17주 동안 50분짜리 4개 수업으로 이걸 완벽히 끝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보내야 된다. 요거만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오히려 이제 가가지고 실기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기숙사니까 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멀어. 한번 집에 오기도 어. 멀고 그 공주도 멀고 뭐 안동 멀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저 우리 남해 해성 남해나 이런 데 가면 어떡할 거야.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걸 무턱대고 하고 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커리큘럼을 저는 꼭 확인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학교 갔을 때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고 3학년 때 뭐 배우는지를 확인하세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남해 해성고 치면은 남해 해성고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무슨 과목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 몇 번 배우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과연 우리 애가 이것만 해가지고 상위권 대학, 특히 그런 데 보내는 친구들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거잖아. 그럼 상위권 대학이 정시가 거의 50%인데 수능까지 같이 해결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작년에 만점 받은 그 친구들이 둘 다 전국 자사고잖아요. 네. 현대청고, 포항제철고. 근데 이 친구들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자기들은 중학교 때 수능 준비 다 끝내고 입학했다. 그래서 혼자 가서 공부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남학생 인터뷰에서 분명히 언급했듯이 자기는 책도 그렇게 많이 안 읽으면서 학종 준비에만 몰빵하지 않았고 수능 준비도 충분히 병행할 시간을 확보해서 했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중학교 엄마 되니까 제가 노심초사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제 막내 동생들 같아가지고 정시가 50%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고민하고 보내는 게 맞다. 그 얘기를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언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도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